4.19 어무남 이승만. 나뭇가지마다 하얀 눈꽃처럼 소복하게 피어 있었던 벚꽃이 어느새 분홍빛으로 변하면서 금방 날아갈 것만 같은 농염한 봄빛을 뿜어내고 있다. 이맘때쯤 되면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책가방을 안은 채 피 흘려 쓰러지던 모습이 기억 멀리서 기적소리처럼 눈앞에 다가온다. 4.19다. 필자가 대학 4학년 때의 일이었다. 우리는 그 학년에 이를 때까지 대학에서 줄곧 민주주의를 배웠다. 영국 혁명과 미국 독립혁명도 배웠고 프랑스 혁명도 배웠다. 자유도 배웠고 인권도 배웠다. 선거도 배웠고 정당도 배웠다. 그러나 그것은 교과서를 통해 배운 것에 불과했을 뿐 현실은 아니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민주주의는 강단민주주의라고 비아냥하면서 자유당 정권의 불효 부패와 독재에 대해 통렬한 비난을 퍼붓기 시작했다. 헌조문을 우리들 마음대로 개조하면서 시처럼 읊기도 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이승만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이기붕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그리고 시중에는 이승만 대통령을 향해 외교에는 귀신이요 내치에는 등신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떠돌아다녔다. 국회에서의 간접선거로 당선된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인 우남 이승만 박사는 자신에 대한 국회 내의 세력 풍부가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사실을 알고 6.25 전란 중인 1952년 5월 쿠데타적인 방법을 동원해 직선제헌법으로 개헌을 성공시켰다. 이것이 소위 발췌개헌이다. 이 헌법에 따라 시행한 국민 직선에서 대통령으로 다시 당선된다. 재선된 것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휴전협정과 더불어 환도한 그 이듬해 자신의 임기가 끝날 것에 대비해 1954년 11월 또다시 종신집권을 위한 개헌을 시도한다. 4.4 5입개헌이다. 이 개정된 헌법에 따라 1956년 5월에 시행한 선거에서 당시 야당은 못살겠다 갈아보자 로응수였으나 후보였던 신익희의 급서로 이 대통령은 무난히 3선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그러나 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이미 기울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4년 후인 60년 3월 15일 운명의 대통령 선거일이 다가왔다. 선거 도중인 2월에 이미 야당 후보인 조병옥 박사가 지병으로 도미치료 중에 서거 한 상태에서조차 자유당은 야당 부통령의 당선을 막기 위해 별별 수단을 다 동원하여 부정선거를 획책하였다. 이 박사는 목표했던 사선고지에 올랐으나 그것이 그로 하여금 죽음의 길로 몰고 갈 줄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해 4월 18일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맨 처음 혁명의 횃불을 들면서부터 4.19는 불타올랐다. 혁명이 일어난 것이다. 필자도 그 혁명에 대할 맨 앞줄에서 이승만 정권 물러나라고 외쳤다. 그리고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26일 그는 하야하고 말았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역사가 바로 이것이다. 그런 연유로 필자를 포함한 몇몇 고려대 학생들은 그해 5월 초 자유당이 감행했던 2번에 걸친 개헌을 국헌문란으로 규정하고 개헌을 주도한 사람 모두를 내란 죄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그러면서도 우리들은 그 고발장에서 우남에 대해서만큼은 위대한 건국 공로자였던 이 박사를 소추하라는 것은 몹시 괴로운 일이라고 전제하고 만약에 이 박사가 우리의 고발에 의해 재판에 회부된다면 정성을 다하여 건국 공로자로서의 공로를 참작하여 주기를 호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왜 그랬을까? 4.19 혁명에 참여한 장본인들이지만 우리들은 이승만 대통령의 그동안의 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으로서 이룩한 업적에 대해서는 아무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4.19의 한복판에서 이 박사를 비난해야 마땅할 입장에 있었으면서도 우리는 오히려 그를 높이 평가해주는 데 인색하지 않았던 것이다. 나 이미 85세의 노인이 된 그는 4.19가 일어나자 무슨 일이 있기에 데모가 일어났느냐고 주위 사람들에게 물었다. 진상을 듣고서야 비로소 불의에 한거할 줄 모르는 백성은 죽은 백성이야. 국민이 나를 원치 않는다면 물러가야지. 하고 말했다. 그는 누구의 공고도 받은 바 없이 스스로 물러날 각오를 하고 부상당하여 누워있는 학생들을 찾아가 내가 받을 총탄을 너희들이 받았구나 하는 위로의 말도 서슴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청사에 빛날 지도자의 한탄이 아니었나 싶기도 한 말이다. 그러면서 그는 퇴임과 동시에 평소 타던 승용차를 버리고 걸어서 사저인 2화장으로 가르고 떼를 쓰기도 했다. 필자 역시 시간이 갈수록 건국 사업이라는 것이 얼마나 지난한 것인가를 이해하면서부터는 더더욱 그의 업적이 돋보였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가 저지른 과를 덮자는 뜻은 아니다. 과와 함께 공도 평가해주자는 얘기다. 1945년 8월 15일 이날을 우리는 해방이라고 한다. 광복이라고도 한다. 이 말이 맞을는지도 모른다. 수천 명이나 되는 감옥에 있던 분들에게는 분명히 해방이다. 그러나 그것을 빼고는 무엇이 해방되고
무엇이 광복되었단 말인가. 미군이 남한에 진주하거나 소련이 김일성을 대동하고 북한을 진주할 때까지는 조선 총독부가 아직도 무기를 쥐고 있었고 그 이후에는 진주군이 점령군으로 변해 한반도를 장악하고 있었다. 해방도 광복도 아니었다. 다만 공산 정권 수립을 위해 날뛰는 좌익 세력과 이에 맞서 싸우는 우익 세력의 정치 투쟁만이 제철 만난 듯 활기를 띠고 있었을 뿐이다. 좌우파 모두가 이승만을 지도자로 옹립하려고 하였을 뿐 나라의 앞날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다. 미군정은 소련이 어떤 음모를 꾸미는지도 모른 채 남한 내에서 좌우 합작운동이나 벌리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었다. 이러한 때에 이 박사는 미군정의 강력한 제동에 굴하지 않고 46년 6월 3일 정읍에서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수립할 것을 주장함으로써 대한민국 탄생의 신호탄을 울렸다. 이로부터 그는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초인적인 노력과 헌신을 하였다. 그는 헌법 제정 요강도 제시하였고 토지개혁과 의무교육도 시행하였다. 미국이 극동 방어선에서 한국을 제외하자 이를 기회로 장갑차 한 대 없는 대한민국을 향해 남침을 기도한 북한군의 6.25 남침도 유엔 외교를 통해 훌륭하게 방어해냈다. 또한 휴전과 함께 북한에 송환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반공, 포로 2만 7천 명을 유엔군도 모르게 석방시킴으로써 그 생명을 살려냈다. 끝까지 북진 통일과 휴전 회담 반대를 고수하다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그는 휴전의 대가를 미국으로부터 얻어내기도 했다. 한미 방위 조약이 바로 그것이다. 이로 인해 6.25 당시 10만 명에 불과했던 우리 국군은 4년이 지난 54년에는 65만 명의 대군으로 발전하기에 이르렀다. 혹자는 이 박사의 대한민국 건국 사업을 가리켜 남북 분단을 획책한 반민족적 행위라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분단의 궁극적 책임은 미소가 함께 남북한을 분할 점령한 데에서부터 그 씨앗이 뿌려지고 소련이 한반도를 자신들의 지배하에 두려고 획책한 데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 혹자는 또 한미 경제 원조 협정이나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놓고 그것이 우리를 미국에 예속시킨 협정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다. 이들은 원조 협정은 원조의 대부분이 남한 군사력 유지에만 쓰여졌기 때문에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한국 경제의 주도권을 미국에 넘긴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방위조약은 군사작전권을 미국에 양도해버린 주권 상실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혹평한다. 이런 것이 바로 반미 친북주의자들의 역사의식이다. 이런 시각들은 어쩌면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되는 나라쯤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역사의식이라 할 것이다. 참으로 경계해야 할 역사인식이 아닐 수 없다. 혹자는 북한은 친일파를 완벽하게 숙청한 데 비해서 남한은 오히려 친일파를 투둔하였다고 비난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승만 정권도 반성할 점이 없지 않다. 굳이 변명하자면 해방 당시의 문맹률이 86%인 상황에서 친일파의 처단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건국 사업에 활용하는 것이 나라의 득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 측면도 없지 않았겠나 싶다. 과거보다는 미래를 더 소중히 여긴 결과라 여겨진다는 얘기다. 그러나 북한에서의 친일파 처단을 무조건 찬양하는 것도 좀 더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 않나 싶다. 법에 정한 절차가 아닌 인민재판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죄질과 죄상의 양태와 관계없이 대중들이 모여 친일파로 지목만 되면 옛날 서양에서 마녀 사냥하듯이 무조건 돌이나 죽창으로 쳐 죽이는 야만적 처단을 찬양할 수만은 없는 것이 아닌가. 농지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도 북한은 강압과 폭력을 통한 강제 무상몰수 무상분배 방식이었는데 반해 남한에서는 지루한 입법 논쟁을 거쳐 지가증권의 발행을 통한 민주적 방식의 유상매수 유상분배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차이를 간과하면서 일방적으로 우남의 건국 과정을 비난한다면 그것은 남모르는 조의가 있거나 온당치 않은 것이라 여겨진다. 또 혹자는 이 박사가 미워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임시정부 수립일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해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의 뿌리임에는 틀림없지만 그 자체가 대한민국은 아니다. 임시정부라는 뿌리 위에 우뚝 솟은 줄기는 대한민국이다. 뿌리가 튼튼하면 줄기도 잘 자라게 마련이다. 그런 이치로 뿌리를 튼튼하게 가꾸는 일에 충실했던 보람을 강건하게 자라는 줄기에서 찾는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김중희 전 환경부 장관